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성공하려면 피해야 할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죠. 그 직장을 나 뭐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장 성공의 꿈을 꾸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에 중간중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윗사람들한테 회사에서 인정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걸 장벽이라고 우리가 느끼죠. 승진을 못하게 되고 인사고과가 좋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과연 비전이 있나?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 진급이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하면, 내가 여자라서 안 돼. 라든지, 아니면 학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너무 많아. 라든지, 아니면 윗사람한테 내가 찍혔어.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낙하산들이 워낙 많아서 낙하산들이 막 지들끼리 다 해먹어. 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진급을 못 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그 이유를 피해 나가야지만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광범위해서 사실 모든 직장에다 딱 맞춘 어떤 유형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성공해야 되고 진급도 계속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진행자가 얘기하는 이 어떤 유형에서는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고, 만약에 해당된다면 정말 꼭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20분이 되신다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만 내가 포함이 안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요, 어떤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내가 모든 일에 잘 이렇게 뭐 퍼펙트하게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게끔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혹시나 나한테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지뢰, 그다음에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치명적인 약점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직장인, 지혜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오늘은요. 자, 나는 이런 유형에 속하면 직장 생활 성공하기 어렵다의 첫 번째, 그릇이 작은 리더입니다. 그릇이 작은 리더. 승진을 한다는 건 리더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가 잘 통하고, 서로 다른 부서랑도 어떤 그런 협조와 어떤 유관 부서랑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게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뭐 이만한 굉장히 큰 사기 그릇, 보울이라고 이렇게 딱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요만한 어떤 간장 그릇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지 제일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 원래 이렇게 말 같은 거, 말주변이 없어 라든지, 나는 이게 빨리빨리 피드백하는 걸 잘 못해, 천성적으로 무뚝뚝한 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후배들하고 어떤 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난 말주변이 없어, 난 그런 거 잘 못하겠어, 그리고 막 거의 침묵을 지키는 스타일들, 요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인재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의 소통 능력을 이렇게 업시키는, 요새 대화법 책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만 해도 대화법이나 말하는 습관에 대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한테 맞춰서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노력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뭔가 하면요. 그 그릇이 작은 리더, 이제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일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이제 대리의 과장으로 시켜놓고 그 밑에 이제 2명의 후배 직원을 들었더니 자기 혼자 일할 땐 굉장히 잘하고 그때도 이제 혼자서는 잘한데 이 후배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 후배 직원들한테 어떻게 협업해서 어떤 큰 성과를 내야 될지를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로 좋은 성과 냈던 사람이 어떤 리더가 되면 하락세를 겪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는 내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어떤 협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라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회사에다 어필하고 있어야 저 사람은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구나, 그릇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어필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볼까요? 모든 팀원들한테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릇이 작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뭐 나쁜가요?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싫은 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되면 될수록 위로 진급을 하면 할수록 욕먹고 굉장히 뭐 원망을 듣고 이런 거를 과감히 정말 그럼 이쪽 사람들이 싫어해? 그럼 안 돼. 그럼 투표할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욕을 먹든 싫은 소리를 듣든 간에 지금 이게 원칙이고 우리는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회사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나한테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에서 어떤 그런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그릇이 작은 리더였어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릇이 작은 리더라고 해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체크해 보시고요. 직장 생활 성공하려면 피해야 할 유형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리더입니다. 이기적인 리더. 이기적인 리더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동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천성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천성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건데요. 아침에 누군가가 이제 출근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누구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딴 팀의 어떤 이제 후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 팀의 그 팀장의 그 수하에 있는 그런 직원이 굉장히 얼굴빛이 어두우면 김 팀장 아까 김 대리 보니까 무슨 일 있나 봐. 저 한번 챙겨보지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팀원인데도 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러면은 이러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예 모르는 거죠. 얼굴을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리더로 어떤 이제 계속 성장하기는 참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냥 제가 천성적으로 좀 무뚝뚝해서 그래요 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한테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무관심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어떤 중간 관리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동료들, 특히 후배 직원들, 팀원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리더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이 유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호불호가
호불호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 팀장은 박 대리만 좋아해. 그리고 김 대리를 유난히 싫어해. 이걸 남들이 알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회사에서는 특히 누구를 좋아하거나 특히 누구를 싫어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결국 적을 만드는 방법, 사방의 적을 만드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뭐 좋아하는 사람을 유난히 티를 낸다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유난히 얼굴에 표를 낸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를 안 키우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굉장히 좋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들어오면서부터 참 인정받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자기 자리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아예 안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쟤를 키우나 봐라 막 이렇게. 그리고 업체 사장을 뭐 이렇게 거래처를 만날 때도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떤 정보에서도 차단시키고 공유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결국 이제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알거든요 이미. 후배 직원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 선배구나.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키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 후배를 정말 키워주고 나는 그 후배를 키워줌으로 해서 나는 더 성장하고 그런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한 어떤 방법이라고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면 과도한 특정 리더한테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도 이기적인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야말로 아부를 해서 어떤 나의 그런 사리사욕, 그다음에 나의 어떤 회사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고 그 사람한테 유난히 막 딴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런 거는 결국에 길게 직장생활 길게 봤을 때 대단히 옳지 않은, 현명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런 유형은 피해야 될 유형 중에 세 번째는요, 후배들의 의욕에 찬물 끼얹는 리더예요. 찬물 끼얹는 리더. 의욕에 불을 지피는 리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명 소방수들이 있어요. 일하려는 어떤 후배나 팀원들한테 찬물을 갖다 붓는 그런 리더는 회사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정말 진급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되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일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키우겠냐고요. 막 얘기할 때 그거 누구네 일이야? 그거 누구 책임이야? 그걸 우리가 왜 떠맡아? 라고 주로 얘기하는 스타일들. 이제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고요. 제한적으로 그냥 최소한의 일만 맡아갖고 하려는, 리스크가 있는 일 절대 안 받고 저 팀하고 우리 팀하고 중간에 걸려있는 일 당연히 우리가 안 받고 어떤 이런 케이스들.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의욕에 참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을 막 벌리려고 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색나는 일만 이제 하려는 거죠. 생색나는 일만 이제 막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그 후배들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그 팀원들한테 찬물 끼얹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일머리 없는 리더입니다. 일머리 없는 리더. 일머리 없는 리더가 사실 리더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죠. 일은 늘 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갖고 와서 그거를 자, 해봐. 일단이라는 말 쓰는 리더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이란 말 쓰나 내가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후배 직원들한테 일을 주나 나눠주는 걸 제대로 못 나눠주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분배하지 못하는 거. 일단 한번 해봐. 해보고 나고 잘못되면 그게 아니었나? 좀 다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고쳐볼까? 이러는 거.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내가 혹시 일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일머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분배하지 못하는 사람.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다 일일이 검수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러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려는 어떤 팀원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리더죠. 따르지 않는 리더,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리더는 회사에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키우지 않죠. 그리고 일의 과정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 일을 던져놓고 결론 갖고 와. 그냥 뭐 결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 이 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야 되고 그 과정들 중간중간 내가 체크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중간 체크 없이 결과만을 가져오라고 한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합리적 논리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하지? 근거가 뭐야? 누가 물어봤을 때 명확한 근거나 어떤 논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공격당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 위에 분들이 뭐 모델 누구 쓰자. 그 사람 요새 잘 가는데 그 사람 알아봐. 그러면 그 모델이 지금 그 상품, 우리의 상품과 지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뭐 이사님이 시켰으니까 그 모델로 막 추진하는 경우. 아무 어떤 논리적 이유 없이 시켰으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쟁사에서 길에서 막 샘플 나눠주던데 반응 좋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거는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떤 통계나 분석 없이 그렇게 일 밀어붙이고 잘 되면 우연히 잘 된 건데 그거 갖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리더들도 회사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좀 실질적인 어떤 직장에 관련, 직장인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주로 그 리더십 교육에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리더십 교육에서 가서 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직장 생활 성공하려면 피해야 할 유형, 내가 지금 왜 지금 회사에서 잘 못 나가고 있지,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승진해서 누락되고 있지, 나를 왜 리더로 안 키우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피해야 할 유형에 가서 끼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끼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최대한 빨리 보완하시는 게 굉장히 그 직장 생활에서 좀 그런 슬럼프를 탈출하거나 내가 한 발 더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